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2월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오일정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지휘관들이 참가했습니다. 뜻깊은 대회에서 군사교육 발전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인 지침을 받았는 데 이어 또다시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감격과 환희가 군사교육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끌어번지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 장소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 리론적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혁명 무력의 핵심 진지 강화의 전처선인 군사교육 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용장을 크나큰 격정 속에 우러르며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주시며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교육혁명 수행에서 교원들이 맡고 있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사교육 일꾼들은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고 당군의 강개성과 불패성을 담보하는 성스러운 혁명 진지를 지켜가는 혁명가 중에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교육 일꾼들이 이번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함으로써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신념으로 한생의 근본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강령적인 교훈론에 제시된 전투적 화합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군사교육혁명의 새로운 앙양기 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원산 구두공장의 제품들은 다양하면서도 맵시 있고 신기 편리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매봉산 상표 신발 제품들이 인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원산 구두공장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공장으로 이름 떨치기까지에는 공장을 찾으실 적마다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제품의 질 개선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12월 달에만 해도 경애하는 천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2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오시어서는 전국 신발 전시에서 1등을 하고 여기에 출품했던 매봉산 구두가 인민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산 구두 공장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공장, 나의 공장이라고 하시며 이 공장에서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가볍고 질 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2월 8일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천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겨울여자 털구두를 보아주시면서 점점 세련돼가는 게 알린다고 어버이 수령님의 염원을 현실로 꼽히는 공장이 되었다고 먼네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생산 정상화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주셨는데 그 생산 정상화는 일, 주, 월, 분기별 계획대 실적 숫자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즐겨 신는 신발을 많이 만들어 팔아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장의 발전 역사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당해 령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온 한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지방의 자그마한 공장에 불과했던 우리 공장이 어느 나라의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 공장이 되었고 우리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맏아들 공장의 그 실과 본분을 다하겠는가 이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올해 우리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급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100여 종의 새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다성화, 다양화, 경량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체일꾼들부터가 앞체를 메고 공장 안에 300명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접착제 문제를 연구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정상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거저시켜 올해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기업이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산들에서 신부 견발에 힘을 넣어서 굴진과 이제 박토를 앞세워가지고 굴진 속도가 1.8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채우장들이 1.3배나 늘어났습니다. 운반 능력도 1.8배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인명지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에서는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발파 효율을 높이고 굴진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은 채굴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술력 신운동을 힘있게 불려가지고 합리적인 천궁 방법, 다시 말해서 큰 구멍 발파에 의한 다량 채광 방법을 도입해서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뤄나왔습니다. 솔지 점검 보수를 짜가지고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요구를 실제지켜서 솔주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함으로써 운반 능력을 1.5배로 높였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실수를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재료계 통해서 원료 부원료들이 합리적인 조합비를 찾아내서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저연 생산성을 1.2배로 끌어올렸고 무연탄 종연료를 전연료로 개조해서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제품 원가를 훨씬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도입해서 공장 전반적인 생산 토대를 한 계단 끌어올리고 생산 계획을 지금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강남군에서 올해 많은 다수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애를 쓰고 반목인으로 전면적이 도입한 데 맞게 기계모내기를 100% 도입도 하고 군 자체로 유기질 복합비를 생산해가지고 농장에서 이용하게 해서 여느 때면 큰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해 군적인 실적을 종합해 놓고 보게 되면 다수학 농장만 해도 60개 농장, 그러면 56개의 다수학 작업반, 10톤 이상 된 다수학 농장만 해도 150명이나 배출돼서 알선 높이는 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전반적 토질이 질매역 땅이다 나니까 부식질 함량이 좋고 닌카리 함량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고는 정부당 20톤 이상 내고 식량여 발효탭이 2톤, 북부산비료 5톤 이상 내가지고 전반적 토양의 지력을 높여 지난해보다 1.5톤 이상 중수했습니다.
올해에는 나달집에다가 닭배설물, 돼지배설물, 그하고 신장에 바르기는 섞어서 뿌려가지고 이거 온도보장이 되게 방막 나래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겨울철 온도 조건에도 이거 열도 잘 나고 탭의 질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가밭에 내다 나니까 우리 발육도 왕성해지고 우리 분조가 130% 이상의 서출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해서 도안의 청년들이 그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자료 및 수단 전시회도 잘 조직해서 시군 청년동맹 조직들이 사상교양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시 곤제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학교를 통한 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산하단에 있는 청년학교들을 모두 새롭게 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대성 교양과 충실성 교양을 비롯한 5대 교양 편집물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상식 자료와 청년들이 좋아하는 시와 노래들을 같이 편집해 가지고 청년학교들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의의 있게 조직해서 모든 청년들이 당가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했던 그들이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로 창작한 연국 멸사복무 공연이 국립연극국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실현할 때를 한 당의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한 군당 책임 일꾼이 모진 곤란 속에서도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군 살림살이를 자체 힘으로 꾸려나가는 과정을 내용으로 한 연극은 오늘날 우리 시대 일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멸사복무해야 하는가를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주인공이 일부 일꾼들의 거친 일본세와 편견, 가슴 아픈 희생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끝내 발전소 건설을 군 자체 힘으로 완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진실로 당과 뜻과 호흡을 같이하며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길에 멸사복무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야 한다는 것을 실감 있는 예술적 화법들로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12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공연은 17시부터 시작하며 명절과 일요일을 비롯한 휴식일에는 16시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연말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보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종합된 자료를 보면은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0월에 비해 300만 명이 더 늘어나 약 1,6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전파 상황이 가장 혹심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의 약 60%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악성 비루스 전파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도이칠란드로서 11월 한 달 동안 등록된 감염자 수는 전달에 비해 7배나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1월 말경에 하루 감염자 수가 11월 초에 비해서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11월에 악성 전염병 발병률과 사망률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나라에서는 112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12%, 1년 전에 비해 65.8%나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 역시 36,600여 명으로서 10월에 비해 17.2% 증가한 것으로 되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3배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한편 세계 각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남아프리카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6일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6,300명 이상에 달해서 9일 만에 6.6배나 늘어났고 그들 중 75% 내지 80%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보건당국은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린이들의 감기 증상을 소홀히 보지 말고 악성 비루스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베타나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완치자를 재감염시킬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6,733만여 명, 사망자 수는 528만 5,7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세메르 화산 분출이 계속돼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4일에 이어서 5일에도 뜨거운 화산재가 2차례나 뿜어져 나와 분화구로부터 11km 되는 곳까지 날려갔다고 합니다. 화산 분출로 사망자 수는 14명, 부상자 수는 약 100명에 달했으며 9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1,300명이 소개되고 수백 채의 살림집과 다리, 하부 구조와 시설들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위et남에서 환경보호에 유리한 공공운수 수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축전지 버스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의 축전지 버스에는 60여 명의 손님들이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해서 220km 내지 26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 운전 체계가 도입돼 있어 운전사들이 운전 도중에 졸거나 위험한 사고 요소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에서 주목되는 점을 보면 어제부터 평양시를 중심으로 소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낀 안개가 오늘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끼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안개는 낮에 지표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안개는 그 두께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올라가지 못한 데로부터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도 보임거리가 100m 미만인 짙은 안개가 꼈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과 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소연 충무 이남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아침경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소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차 속도를 제한하고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특별히 잘하고 보행자들은 건너길 질서를 잘 지키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초였습니다. 내일 소연 충북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아침 기온까지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북도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아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룡으로서 룡화 1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초선동해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근들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1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12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